그러면 이제 채권이나 뭐 원자재, 주식 다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안에도 채권이랑 주식, 원자재 각각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넣고 온다고 하면 주식을 57, 그리고 채권을 25, 그리고 원자재를 8. 하반기 때 자산 배분의 어떤 비중의 기준점으로 놓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주식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비중 57 중에 27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27%.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10이고 이제 국내 증시, 한국 증시가 이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일단 선진국을 좀 비중이 이제 좀 높게 책정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지난해 올해 경기 회복에서 경기 호황으로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 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최우선 투자 국가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신흥국 내에서는 아시아 공업국, 아시아 공업국이라고 하면 중국과 한국, 대만이 포함된 국가를 이제 제가 아시아 공업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IT, 헬스케어, 신재생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섹터 선택도 결국에는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아직은 멀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두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하에서는 채권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원자재는 일단 귀금속 부분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백금 정도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금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나 산업용 금속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구리와 니켈 같은 산업용 금속에 대한 선호들을 여전히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보면 사실 채권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제 선호되는 품목은 얘기는 해드렸지만 원자재도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성장주 강세를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올해 백신이 보급되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상반기, 특히 1분기 때 컸기 때문에 1분기 때 이 S&P 500 지수의 성장주와 가치주 수익률을 보면 가치주가 강했습니다. 근데 2분기 이후부터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성장주가 가치주 수익률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지표를 통해서는 이미 성장주에 대한 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하반기 때 성장주를 좀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은 일단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이익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와 금리도 동일하게 기저효과 영향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성장주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6월 달은 사실 증가율 자체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 근데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좀 정참을 지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인식들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죠. 맞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예,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여전히 드라이빙 시즌 하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화됐던 것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저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좀 이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자산이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 자금들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주를 좀 좋게 보는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성장주를 좀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섹터로 말씀드리면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로 좀 압축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가 호황 국면에서는 경기 소비재 쪽도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범주를 넓힌다고 하면 4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테마로 본다면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 네. 그러면은 이렇게 유망 테마를 꼽아 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섹터 얘기 좀 드렸지만 이거를 테마로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친환경 그리고 인프라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사실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집권 첫 해입니다. 지금은 좀 약간 희석돼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좀 예전 연초보다는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가장 판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경제 구축 그리고 제조업 부흥 경제 재건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계속 푸시를 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친환경과 인프라 쪽에 속해 있는 세부적인 투자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환경과 인프라, 친환경 내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서는 차세대 통신, 보건의료 쪽을 조금 더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제 남은 연말까지 압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투자 비중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연초 이후 전략적으로 성장주 가치주를 만약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중을 준다고 하면 성장주를 60, 가치주를 40 정도 전술적으로 투자하는 게 올해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다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상반기 때는 백신이 보급됐기 때문에 제가 60, 40이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가치주를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반기 이제 4분기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가치주를 좀 줄이고 성장주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팀장님께서는 이제 G2 증시가 유망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신경제에 속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또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일단 규제라는 부분들이 증시를 좀 압박하는 흐름들은 나타날 걸로 좀 보고는 있어요. 다만 올해 3분기와 4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지수 레벨은 그래도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중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신흥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중국 공산당이 왜 신경제에 속하는 민간 기업들을 규제를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신경제에 속하는 민간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늦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어 왔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올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규제 산업들에 대한 명분들을 놓고 본다면 충생률 저하, 민생 안전,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 외에도 좀 중국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이 길을 극복하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보통 재원을 조달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효과가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의 어떤 흐름들을 연이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서 경기 부양을 했던 이 자산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하고 동일해요. 중국도 이제 8월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고요. 9월달 소폭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 플러스 수익률로 계절적인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해가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1% 전후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국 경제 가치를 분명히 증시가 반영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 효과를 통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4분기는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때가 3분기보다는 그래도 좋다, 지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좋게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을 잘 버텨야겠네요. 4분기를 기다리면서. 올해 9월달 중국, 그러니까 신흥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4분기를 기다리면서 9월에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유망 어떤 테마 내에서 뭐 9월과 4분기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방향의 어떤 지수 흐름들이 나타나는 장이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국가를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해도, 아니면 앞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이제 2026년 9월까지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좋은 한 가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투자는 가장 대안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티커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상품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ESG라는 거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티커 자체가 ESG입니다. 티커 자체가 ESG. 네, 뱅가드 ESG US 스탁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사실 ESG가 그런 종목들을 대부분 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기관들이 이 투자를 할 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의 점수가 높은지를 염두에 두고 또 투자를 하는 문화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좋을 것 같아서 ESG라는 상품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국 투자도 사실은 이제 저는 지수 추종하는 투자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도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티커로 따지면 ASHR. 예, 이게 미국 상장된 ETF인데 엑스트래커스 하베스트 CSI 300 차이나 A 세어스 ETF. 그러니까 이제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ETF인데 편안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중국 지금 ETF를 통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별 종목단에서 좀 넣고 온다고 하면 제가 올해 연간 이 상품들의 수익률을 좀 트래킹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도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니오라는 중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환경과 인프라를 얘기해드리면서 뭐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차세대 통신, 뭐 보건의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선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통신이란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키닉스라는 기업. 이퀴닉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우리도 이제 매일 데이터를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키닉스라는 기업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메리칸 타워도 통신 타워를 임대하고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가장 친숙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이 GPU의 확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외형 성장과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키닉스, 아메리칸 타워, 엔비디아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 텔라닥 헬스라고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원격 의료 1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비대면의 원격 의료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바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을 위해서 보통 임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대면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이 이제 비바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텔라닥 헬스, 비바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8월, 9월이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나마 좀 그래도 싸게 제가 언급해드렸던 기업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 9월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4분기를 기다리면서 네네. 이제 저점 매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남중 대신증권 팀장님과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